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당신은 주연이 아닌 조연, 혹은 그저 배경 소품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무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극의 주인공,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그 선한 에너지가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연극에는 끝이 있듯 나르시시스트가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세계에도 반드시 끝은 찾아옵니다. 현실이라는 무거운 주먹이 그들의 정교한 가면을 꿰뚫고 들어오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만함이 흔들리고 진실의 무게에 거짓말이 무너지며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동의 결과가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 감정적 책임감 따위는 면제된 특별한 존재라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 세계를 조종해왔습니다. 그들의 사전 속에서 타인은 자신을 숭배하고 봉사하며 필요에 따라 조종되는 행성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인해져서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 훌훌 떠나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타인 역시 힘을 가졌고 자신에게 유용한 존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적으로 타인의 자율성이나 감정의 깊이를 인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였던 환상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받지 않은 전화 한 통, 예상과 다른 무덤덤한 반응, 전에는 죄책감이나 순종을 이끌어냈던 행동이 이제는 무관심만을 불러일으킬 때 나르시시스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합니다. 통제의 리듬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입니다. 침묵의 벌, 가스라이팅, 극단적인 감정의 줄타기 같은 낡은 전술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더 거세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한계를 시험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이 불편함은 현실이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다른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교묘한 조종과 배신, 거짓말로 얼룩진 진실의 얼굴이 거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그들이 비난하고 얕보고 가치를 깎아내렸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서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갑자기 공감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의 기반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붕괴는 대중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는데 능숙한 연기자들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조종과 감정적 지배 위에 세워졌던 자신의 세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나약하다고 무시했던 사람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이 상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에 차며 당신이 그들의 현실 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그들이 만든 이야기는 힘을 잃고 한때 그들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통제력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지? 내가 부서뜨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었지? 이런 성찰은 아무리 짧고 얕다 해도 그들의 핵심을 뒤흔듭니다. 단순히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어온 자신의 방식 전체가 결함투성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망상에 빠진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길 방법을 모르는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 당기던 줄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머릿속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과거를 재구성하고 당신이 문제였으며 배은망덕했고 과민 반응했다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합리화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골마 터진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일 뿐입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애원하지 않고 침묵하며 더 이상 취약하지 않고 초연함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대비하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환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즉 두려움이나 혼란, 혹은 감정적 의존 때문에 자신의 우월감을 강화시켜주는 이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두려움이 아닌 명확한 깨달음으로 떠나갈 때 그 견고했던 울타리는 무너집니다.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나고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 환상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그들은 매력이나 죄책감, 심지어 분노를 통해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통제는 작동하는데 그 마음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빛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자신이 통달했다고 믿었던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려 애쓰는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환상의 균열은 더욱 넓어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메시지를 뒤적이고 대화를 되감으며 당신을 잃어버린 순간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통제력은 진짜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당신이 기꺼이 내어주었기에 잠시 빌려왔던 힘일 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힘을 되찾아가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통제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마저 앗아가는 끔찍한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코 부드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칩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잘 꾸며진 세계 속 고정된 가구처럼 언제든 원할 때 돌아와 조종하고 무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숭배와 감정 노동, 인정과 관심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유한 감정의 세계를 가진 온전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자 그들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속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머물렀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의 맹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았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완벽하게.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기가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움에 못 이겨 혹은 외로움이 자존심을 이기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대립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롭고 강력하며 최종적인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천마디 논쟁보다 더 크게 말하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수동적인 게시물, 유머나 향수로 위장한 메시지. 하지만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 무게를,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닻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나타나주던 사람, 화려한 연기 뒤에 혼돈을 이해해주던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 때조차 계속해서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면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났고 그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도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옛 연인, 새로운 흥미거리, 일시적인 관심.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주었던 것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처, 기만, 지독한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허세와 잔인함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이해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처였습니다. 자신이 제멋대로 굴고 오만하고 틀렸을 때조차 어떻게든 받아들여졌던 안전한 장소. 비록 감사함을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체 불가능함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정체가 드러나고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진을 훑어보고 오래된 대화를 다시 읽으며 당신의 존재 안에서 느꼈던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후에도 부드럽게 말해주던 당신의 목소리, 자격이 없을 때조차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던 당신의 모습,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들을 믿어주었던 당신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지지 시스템은 소멸했고 당연하게 여겼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처럼 당신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뒤틀려 있습니다. 자존심과 수치심,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중요하고 안전하며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을 어떻게 잃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우월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을 잃는 것은 감정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당신처럼 베풀 줄 알고 충성스러우며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마저 떠날 수 있다면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현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길이 없음을 감지합니다. 메시지는 길어지고 변명은 정교해지며 연기된 죄책감이 나타납니다.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혹은 날 이해해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와 같은 말들. 이 말들은 진정한 뉘우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패닉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의 주도권을 줄 수 없다는 공포, 잠시 멈췄다고 생각했던 장이 사실은 완전히 닫혔다는 공포, 자신을 영웅으로 썼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을 잃어버렸고 그 인물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변해달라고 애원할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울거나 간청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마침내 모든 노력을 멈추었을 때 전쟁이나 요란한 연극 없이 그저 조용하고 단호한 존엄성을 지키며 떠나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대립보다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넘어 성장했고 당신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았으며 그들은 당신을 따라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면만을 보는 사람들, 그 뒤에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더 깊이 보려 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달랐는지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허상을 꿰뚫어 보면서도 여전히 아껴주었던 것을, 그토록 깊고 드물며 영적인 교감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영원히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진실이 온 힘을 다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아, 즉 에고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감정의 파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이 갑옷 덕분에 그들은 자신이 항상 옳고 언제나 피해자이며 모든 조종과 배신, 방치가 정당화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이 믿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사해줄 때만 유지되는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일단 외부의 인정이 멈추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숭배가 마르고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코 마주할 거라 생각지 못했던 결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약함의 상징이라며 무시했던 죄책감이 낯선 방식으로 고개를 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고 불쑥불쑥 침입하는 생각에 시달리며 한때 하늘을 찔렀던 자신감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낯선 자신과 마주합니다. 힘과 완벽함으로 조각했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어떤 비판도 튕겨내던 에고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당신이 했던 말들, 전하려고 했던 진실들, 설정하려 했던 경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귓가에 울립니다. 당신의 고통 앞에서 지었던 경멸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혼란과 함께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었던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깨달음만이 남습니다. 에고가 실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투사했던 모든 것들, 비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실 자신이 내면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들의 반영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흡수해줄 사람 없이, 죄책감을 대신 짊어지도록 조종할 사람 없이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것과 홀로 남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에고의 힘을 복원하려 시도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단지 자신이 여전히 조종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되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먹히지 않습니다. 전술은 억지스럽고 반응은 미약하며 결과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연기 뒤에 숨은 절박함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매력은 연습한 티가 나고 이야기는 공허하며 거만함은 더 이상 두려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끔찍한 취약성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이제 인정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 망쳐버린 관계들, 야기한 감정적 피해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도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후회는 당신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 통제력, 그리고 자신이 원해지고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에 가해진 손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후에는 침묵이 너무 길어진 후에 새로운 흥미거리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당신의 관심을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지만 사랑이나 감사의 관점이 아닙니다. 마치 잃어버린 트로피처럼 고갈된 자원처럼 기억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인정, 감정적 투자를 갈망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공황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 즉 권력, 관심,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상실은 사랑을 상기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빛나고 삶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후회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없는 당신의 행복이 그들이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던 한 가지, 즉 당신은 결코 그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의존적이고 나약한 것은 당신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산산조각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후회는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방어적인 태도, 쓴맛, 질투를 유발합니다.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동 공격적인 게시물, 갑작스러운 재등장,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비열한 시도들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고 다른 사람과 감정적 깊이를 흉내내며 당신과 가졌던 관계를 재현하려 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연민, 그리고 회복력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나니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처럼 머물러주지 않고 당신처럼 용서하지 않으며 당신처럼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후회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다시 쓰며 관계가 실제보다 더 균형 잡혀 있었다고, 자신의 의도가 더 선했다고, 자신이 조종한 것이 아니라 오해받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이야기조차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꾸며내든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떠났고 그들은 당신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누군가와의 모든 실패한 대화 속에서, 한때 온기를 느꼈던 모든 차가운 순간 속에서, 당신이 제공했던 감정적 안정감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놓쳐버린 것을 상기합니다. 그들의 후회는 일상의 동반자가 되어 향기, 노래, 조용한 저녁 같은 작고 날카로운 순간에 나타납니다. 한때 공유했던 순간들은 이제 텅 비었고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여전히 진정한 책임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과나 변화, 치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한때 자신을 보호했던 바로 그 에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의 모든 무게를 마주하는 것은 평생을 피해온 수준의 취약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후회 속에 머물며 분노와 혼란으로 그것을 키웁니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월감이라는 가면은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면은 깊은 불안감, 감정적 불안정, 부적절함에 대한 만성적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방패였습니다. 모든 허세와 조종, 폄하는 주변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거짓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믿었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인정에 중독되어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설득력 있게 착용해도 현실이 진정성을 요구할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도전하고 책임을 묻고 조종당하기를 거부할 때 균열은 시작됩니다. 통제력이 잠시 흔들리고 그 반응은 과도합니다. 실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공들여 유지해온 정체성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연기에 반응하기를 멈추었을 때 균열은 더욱 넓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가면을 지탱해주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그 환상을 강화하지 않으며 그것 없이는 그들이 구축한 이미지에 대한 장악력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무관심하거나 강력해 보이려 애쓰겠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는 불안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자신감은 억지스러워 보이고 오만함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그저 용납되거나 의심받거나 심지어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연기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정체성 전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다시 가면을 믿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지만 억지로 가면을 제자리에 되돌리려 할수록 더 많은 균열만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번 그 이면을, 그 불안과 두려움과 잔인함을 진정으로 보았다면 그것을 보지 못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면이 힘을 잃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거짓된 우월감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남은 것은 그것 없이는 기능하는 법을 모르는 한 사람, 너무 오랫동안 실제보다 더 나은 척하느라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잊어버린 한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되풀이하며 자신의 행동에 시달립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죄책감이나 자신이 야기한 고통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이야기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 남겨지고 그 침묵 속에서 기억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쉽게 재구성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기억들. 오랫동안 그들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고, 언제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자신의 조종은 잔인하기보다는 영리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해 요소 없이 그들은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내렸던 결정과 순간들, 대화들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왜 떠났는지, 왜 반응을 멈췄는지, 왜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아 전체가 당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이 떠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파헤치며 자신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고 당신이 그저 감정적이고 과민하며 극적이었다는 신호를 찾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이전에는 보지 못했거나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몇 번이고 그들을 이해시키려 했을 때의 얼굴 표정,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무너지고 정직과 변화, 존중을 간청했던 방식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때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취약점을 무기 삼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간들은 승리가 아닌 자신의 실패의 증거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용서했는지, 돌아왔는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부드럽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이제 당신이 떠나고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때 그들은 불균형을 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헌신하는 동안 자신들은 감정적으로 부재하고 차가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기억들은 그들을 평화롭게 두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세상이 조용할 때, 감동시키거나 조종할 관객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울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 울 때 자신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기억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고 당신의 진실을 비꼬며 당신의 한계점을 귀찮은 일로 취급했던 방식. 이미지들은 선명하게 돌아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스라이팅할 사람도 비난을 전가할 사람도 없이 오직 자신과 과거, 그리고 묻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별을 받아들이고 종결을 찾으려 하지만 그들 버전의 종결은 진정한 성찰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 침묵은 무기, 즉 벌이나 통제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침묵은 그들에게 거절, 무시, 그리고 힘의 상실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고 해석하지만 진실을 모릅니다. 당신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명확해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평온함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처벌로 해석합니다. 진정한 종결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고갈시켰던 관계로 다시 들어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버전의 종결은 종종 당신을 다시 대화와 논쟁,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다시 쓸 마지막 기회,
이야기를 재구성할 마지막 순간 미묘하게 비난을 당신에게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 연기에 응하지 않을 때 깨달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문은 진정으로 닫혔고 이야기는 끝났으며 어떤 매력이나 죄책감, 조종으로도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순간 그들은 낯선 것, 즉 최종성과 마주합니다. 그들을 가장 격분시키는 것은 종결이 더 이상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은 궁금해하는 사람으로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을 때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감정적 명확성에 대한 접근도 차단했습니다. 그 부재는 그들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 당신의 성장에 무관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종결 탐색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성찰이 아닌 고통으로. 그들은 종결이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닫힌 문은 원한이나 복수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지어진 문입니다. 한때 활짝 열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문.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조용히, 최종적으로 닫혀 서 있습니다. 오만함은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상이 마침내 무너지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다릅니다.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이지만 수치심은 더 깊이 파고들어 결함 있는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우월감에 기반한 거짓 자아를 쌓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나르시시스트에게 수치심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야기한 고통 후에도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침묵 속 힘, 당신의 거리감 속 자신감, 그들 없이 당신이 세운 삶을 볼 때 그 수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계속해서 환상을 반박할 때 오만함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관계의 가치와 깊이, 사랑을 가져온 사람이 당신이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당신에 대해 무시하거나 폄하했던 모든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것임을 깨달았을 때 머릿속에서 순간들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은 그들의 거만함의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지 해로웠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깊은 공허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고는 당신의 목소리, 즉 자신들이 침묵시켰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 노력, 그리고 자신들이 조롱했던 경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들은 그들의 에고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하는 동안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그들은 조용해지고 이축될 수 있습니다. 허세는 얇아지고 확신은 덜 설득력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꿰뚫어 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매력이 예전처럼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들의 개임에 덜 반응한다는 것을. 조종의 순환은 힘을 잃습니다. 한때 그토록 손쉽게 작동했던 미묘한 죄책감 유발, 감정의 기복, 시기적절한 침묵,
경멸 뒤에 따르는 아첨이 갑자기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패턴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실수가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들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눈이 열리면 다시는 닫힐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본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러브바밍, 가스라이팅, 갑작스러운 철수.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감정적 투자,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당신의 욕구에 의존합니다. 그것을 앗아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논쟁하지도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서 명확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립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말없이 그들에게 순환이 끝났고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이 무한정 착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곳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위협이 아닌 진실이 되는 곳, 당신의 사랑이 더 이상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보호받는 곳에서 그들의 공황은 항상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종종 미묘합니다. 그들의 어조의 변화, 목소리의 강요된 가벼움, 다음 수를 생각하는 동안의 반응 지연. 처음으로 리듬을 주도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초연함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대신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안정적이며 눈이 예전의 아픔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이해합니다. 조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 힘의 상실은 그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통제가 무엇을 덮고 있었는지, 즉 공허함, 불안,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이 미끄러지면서 그들은 노출됩니다. 한때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전술은 이제 그들이 당신의 감정 노동, 당신의 자신을 의심하려는 의지,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할 때조차 공감하려는 당신의 본능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능이 당신 자신의 치유를 향하게 되자 그들에게는 끌어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환은 반복에 의존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돌아오고 항상 반응하고 항상 신경 쓸 것이라는 생각에. 하지만 이제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익숙했던 순환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유일한 힘을 빼앗긴 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함께 남겨집니다. 결국 당신은 더 강해져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찰 속에 남겨집니다. 한때 그들이 억누르고 폄하하고 통제하려 했던 바로 그 힘이 이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깊은 자기인식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혼란과 고통, 감정적 혼돈을 겪고도 여전히 재건을 선택했을 때 자라나는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굴복으로, 당신의 인내를 결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당신을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의 핵심, 즉 당신의 빛과 연민, 그리고 온전함을 보존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 자신의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메아리로 남고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평화로운 미래로 걸어갑니다. 부디 당신의 고요한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당신은 주연이 아닌 조연, 혹은 그저 배경 소품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무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극의 주인공,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그 선한 에너지가 모여 더 큰 위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연극에는 끝이 있듯 나르시시스트가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세계에도 반드시 끝은 찾아옵니다. 현실이라는 무거운 주먹이 그들의 정교한 가면을 꿰뚫고 들어오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만함이 흔들리고 진실의 무게에 거짓말이 무너지며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동의 결과가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 감정적 책임감 따위는 면제된 특별한 존재라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 세계를 조종해왔습니다. 그들의 사전 속에서 타인은 자신을 숭배하고 봉사하며 필요에 따라 조종되는 행성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인해져서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 훌훌 떠나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타인 역시 힘을 가졌고 자신에게 유용한 존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적으로 타인의 자율성이나 감정의 깊이를 인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였던 환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받지 않은 전화 한 통, 예상과 다른 무덤덤한 반응, 전에는 죄책감이나 순종을 이끌어냈던 행동이 이제는 무관심만을 불러일으킬 때 나르시시스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합니다. 통제의 리듬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입니다. 침묵의 벌, 가스라이팅, 극단적인 감정의 줄타기 같은 낡은 전술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더 거세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한계를 시험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이 불편함은 현실이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다른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교묘한 조종과 배신, 거짓말로 얼룩진 진실의 얼굴이 거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그들이 비난하고 얕보고 가치를 깎아내렸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서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의 깨달음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갑자기 공감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의 기반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붕괴는 대중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는데 능숙한 연기자들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조종과 감정적 지배 위에 세워졌던 자신의 세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나약하다고 무시했던 사람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이 상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에 차며 당신이 그들의 현실 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그들이 만든 이야기는 힘을 잃고 한때 그들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통제력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지? 내가 부서뜨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었지? 이런 성찰은 아무리 짧고얕다 해도 그들의 핵심을 뒤흔듭니다. 단순히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어온 자신의 방식 전체가 결함투성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망상에 빠진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길 방법을 모르는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 당기던 줄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머릿속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과거를 재구성하고 당신이 문제였으며 배은망덕했고 과민 반응했다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합리화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골마 터진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일 뿐입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애원하지 않고 침묵하며 더 이상 취약하지 않고 초연함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 한 번도 대비하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환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즉 두려움이나 혼란, 혹은 감정적 의존 때문에 자신의 우월감을 강화시켜주는 이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두려움이 아닌 명확한 깨달음으로 떠나갈 때 그 견고했던 울타리는 무너집니다.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나고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 환상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그들은 매력이나 죄책감, 심지어 분노를 통해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통제는 작동하는데 그 마음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빛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자신이 통달했다고 믿었던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려 애쓰는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환상의 균열은 더욱 넓어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메시지를 뒤적이고 대화를 되감으며 당신을 잃어버린 순간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통제력은 진짜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당신이 기꺼이 내어주었기에 잠시 빌려왔던 힘일 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힘을 되찾아가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통제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마저 앗아가는 끔찍한 공허함입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코 부드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칩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잘 꾸며진 세계 속 고정된 가구처럼 언제든 원할 때 돌아와 조종하고 무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숭배와 감정 노동, 인정과 관심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유한 감정의 세계를 가진 온전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자 그들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속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머물렀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의 맹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았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완벽하게.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기가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움에 못 이겨 혹은 외로움이 자존심을 이기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대립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롭고 강력하며 최종적인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천마디 논쟁보다 더 크게 말하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묘하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수동적인 게시물, 유머나 향수로 위장한 메시지. 하지만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 무게를.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닻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나타나주던 사람, 화려한 연기 뒤에 혼돈을 이해해주던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 때조차 계속해서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면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났고 그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시도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옛 연인, 새로운 흥미거리, 일시적인 관심.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주었던 것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처, 기만, 지독한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허세와 잔인함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이해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처였습니다. 자신이 제멋대로 굴고 오만하고 틀렸을 때조차 어떻게든 받아들여졌던 안전한 장소. 비록 감사함을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의 대체 불가능함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정체가 드러나고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진을 훑어보고 오래된 대화를 다시 읽으며 당신의 존재 안에서 느꼈던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후에도 부드럽게 말해주던 당신의 목소리,
자격이 없을 때조차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던 당신의 모습,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들을 믿어주었던 당신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